해변가에 누워가지고 술도 마시고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네. 버티죠. 그런 상상을 하면서 진료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진짜.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오늘도 저번 혼잣말 사연에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사연을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려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연 읽어볼게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가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되어 위급한 환자를 살려내는 장면 같은 걸 말입니다.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극을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제가 이런 상상 속에 갇혀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만든 어떤 상황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상상만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상황에 대해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TV 속 영화나 드라마의 배우들처럼요. 거울을 보면서 표정을 짓거나 웃을 때도 있고 간혹 대화도 합니다. 혼자서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을 보고 세뇌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제 얼굴인 것처럼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제 얼굴에서는 그 연예인의 분위기가 나기도 하고 닮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그 연예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상상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연기하느라 4-5시간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상들이 이제는 저를 덮쳐 제 스스로 통제가 안 될 정도입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망상들 때문에 집중을 못해 성적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울을 없애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요?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이유가 있을까요? 그 어느 정도의 상상이나 뭐 공상은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사연자분 4-5시간씩 하실 때도 있고 이것 때문에 뭐 해야 될 일을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참 그러니까요. 많이 고민이 되시겠네요. 네. 사실 누구나 상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행지에서 뭐 푹 쉬는 상상을 하면서 좀 일에 치여 사는 일상을 위로하기도 하고 시험 기간에 놀다가도 나 이러다 F 받겠다 라는 상상을 하면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부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이런 수준을 좀 넘어서서 하루에 4-5시간이 넘는 시간을 상상을 하면서 보낸다라고 하셨잖아요. 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뭐 연예인이 된 것처럼 연기를 한다라고 하셨고요. 이런 부분은 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공상에 빠지게 됐을까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처음에는 자극을 주면서 공부하고자 싶은 동기를 얻는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공상 속에 갇혔다라고 표현할 정도인데 왜일까요? 이 공상을 하는 이유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현실을 좀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마 손에 안 잡히고 공부를 접으려니 또 마음이 불편하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도피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공상이셨던 것 같아요. 뭐 만화책을 본다든지 뭐 핸드폰을 한다든지 이런 거 정말 명백하게 공부에 방해되는 행동이고 죄책감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는 어떤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상은 그래 내가 이런 생각하면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약간 스스로를 설득할 수도 있고 덜 죄책감을 주면서 공부는 안 하고 책상에는 앉아 있으니까 자책도 안 하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지점을 찾아낸 거예요. 이 사연자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공상이 점차 잦아지면서 패턴화되어 있다는데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특정한 행동이 패턴으로 굳어질 때는 그 행동이 주는 심리적인 이득이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이 심리적 이득이란 1차적 이득과 2차적 이득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2차적 이득이라는 거는 돈이라든지 현실적인 이득들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한다면은 1차적인 이득은 간단하게 심리적인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사연자분은 이 공상이 심리적인 고통을 줄여주기 때문에 일종의 자가 처방처럼 반복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게 굳어져서 어떤 습관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해서 생각하면 기분 좋으니까 현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데 기분 좋은 수단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공상을 통해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 심리적 고통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될 건데 그 공상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대학병원 의사 그리고 연예인 두 개가 나오잖아요. 아마 이 두 개가 상징적으로 이분이 스스로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는 대상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지금 공부하시는 것 같으니까 좋은 성적 혹은 나중에 이제 재력 뭐 사람들의 학벌. 관심 학벌 이런 것들이 이분이 갖지 못한 하지만 갖고 싶은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렇게 현실에서 갖지 못하니까 속상한 마음 그런 좌절된 욕망을 상상 속에서 성취함으로써 그걸 이뤄내는 것 이거를 일종의 방어 기제로 환상, 판타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환상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들 수 있는 게 괴물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상상 속에서 내가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혹은 나는 뭐 어떤 마법을 부릴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상 판타지를 하면 정말로 괴물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그 괴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방금 예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환상이라는 방어 기제는 아주 성숙한 방어 기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네, 좀 보통 미성숙한 쓰는 건데. 방어 기제인데요. 이분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상에 몰두하고 계시다는 건 그만큼 지금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더 큰 상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연 속에는 이제 사연자분 본인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이 성적 얘기를 하신 걸로 봐서는 성적으로 인해서 좀 압박을 받고 계신 학생이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수험 생활이나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는 그러지 않으셨던 분들도 일시적으로 퇴행이 일어나서 심리적 퇴행이 일어나서 사용하지 않던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미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해서 그거를 사람들이 뭐 성숙한 사람은 아예 안 쓰냐 그런 게 아니라요. 맞아요. 그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 다른 거죠. 비중이 다른 거죠. 네, 누구나 뭐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그래도 참자 오늘 끝나고 나면은 뭐 치맥할 수 있잖아. 혹은 뭐 이번 시즌만 끝나면은 휴가 갈 수 있잖아. 이런 거 상상하는 것도 역시도 네. 이런 백일몽. 저도 로또 1등 되는 상상 되게 자주 합니다. 음. 네, 1등 되면 이거 되고 저거 되고 다 해야지. 그 중에 저희한테 쓰는 것도 좀 있나요? 아쉽지만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저희가 상상할게요. 그러면 그 부분은. 네. 이렇게 사연자분처럼 좌절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환상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거 이거 백일몽, 데이드리밍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걸 보면은 진짜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그 상상만 하느라 일도 잘 못하고 근데 결국에는 월터는 이제 성취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 데이드리밍에서 좀 빠져나오게 되는데 사연자분은 어떻게 하시면 좀 빠져나올 수 있을지 저희 좀 조언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나도 잠깐씩 공상하는데 이것도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상이라는 것 자체는 누구나 다 합니다. 네. 저희도 하고요. 허경쌤 로또 1등 되는 거. 뭐 저는 언젠가는 발리로 발리. 여행을 가서 네. 해변가에 누워가지고 술도 마시고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네. 버티죠. 그런 네. 상상을 하면서 진료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진짜.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그렇게 좀 지친 마음을 쉬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누구나 있는 습관이니까 이런 것들까지 문제다라고 생각하실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연자분처럼 여기에 몰두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몇 시간이 된다라고 할 때는 좀 해법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상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서 받는 압박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데 마땅히 여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택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해서 좀 풀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이런 백일몽 같은 방법으로 좀 일종의 도피를 하는 대신에 적절하게 다른 방법으로 좀 풀어보자라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걸 저희 같은 치료자들이 좀 해줘야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상담 치료를 통해서 자존감을 좀 단단하게 다져서 현실 속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야지 이제 더 이상 어떤 상상 속의 내 모습이 아니라 그냥 현실의 내 모습도 좀 마주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좋은 말 다 했네요 이미. 저는 좋은 치료자니까요. 좋은 얘기 해줬고 저는 네. 뭐 추가로 지금은 일단 그 좀 많이 힘든 상태시니까 약물 치료를 좀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써볼 수 있는 건 SSRI 같은 항우울제 요거를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생각 자체를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는 스트레스도 좀 줄여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항우울제가 좀 잘 듣지 않는다 라 그러면 단기적으로라도 그런 생각들을 좀 더 잘 조절할 수 있는 항정신병 약물도 써볼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백일몽을 정말 주된 문제로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SSRI를 좀 고용량으로 썼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강박 증상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고 그게 너무 강력하고 생생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별로 반응이 없길래 잘못 짚었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ADHD 진단에 더 맞더라고요. 이 백일몽 자체가 ADHD에 흔하게 동반되는 증상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쉽게 거기로 빠져드는 그쵸. 거죠. 수업 시간에 수업은 안 듣고 머릿속으로 조용히 다른 상상의 세계 속에 빠져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ADHD 치료제인 뭐 콘서타를 처방하면서 그 빈도가 상당히 줄어들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저희가 뭐 상담 치료, 약물 치료 얘기를 해봤지만 더 구체적이고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제안드려 본다면은 마치 그 인셉션에서 이제 꿈에서 현실로 빠져나오기 위한 일종의 도구들이 있었잖아요. 수단들이. 이분도 계속 꿈속으로 빠져들어가니까 현실로 되돌릴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
알람 같은 거를 좀 단기간으로 뭐 한 2, 30분마다 한 번씩 맞춰놓으면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일종의 버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상담이 아니더라도 그런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취미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일단 백일몽 하시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굉장히 즐겁고 좋은 취미가 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어떤 거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음악이든 운동이든 뭐 게임 다 좋습니다. 그런 거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공상을 하는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라는 그 마음이 이렇게 공상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좀 쉬셔도 되고 그냥 취미생활 가지셔도 되거든요. 약간은 더 철저하게 좀 나누시면 공부했을 때는 그거 가지고 칭찬도 더 잘해주고 취미생활 하실 때는 그만큼 더 재밌게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공상의 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고민이시라는 분의 사연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 가지신 분들이라면 또 댓글로 경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런 방법으로 좀 빠져나오면 좋겠다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네네네. 댓글 남겨주시면은 진짜 네.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